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 김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방송인이자 소통 전문가인 표영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람은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 번의 기회 다들 알아차릴까요? 세 번의 기회만 있을까요? 더 많이 있을까요? 세 번의 기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저는 아직까지 세 번의 기회를 다 얻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서울로 처음 취직을 해서 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를 그만뒀을 때. 아니 저랑 프로그램 녹화를 몇 번 하더니 갑자기 언변술이 굉장히 유머러스해졌어요. 괜찮았습니까? 예, 괜찮았어요. 예. 언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군데 한 번 더 얘기하셔야 돼요. 저 한 번은 아직 안 온 것 안 같습니다. 온 것 같고. 저는 기회가 늘 상존에 있었던 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늘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다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기회는 우리에게 상존에 있으나 내가 그 기회인지 모르고 놓친 케이스가 더 많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 기회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기회였지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야구 선수가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죠. 네. 그러면 이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으면 공을 던질 때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방망이를 휘두르면 늦어요. 근데 삼진 아웃을 당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이 들어오는데 이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인지 몰랐던 거죠.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모르고 그래서 변화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없이 공은 계속 기회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진 아웃 당할 때 느낌이 뭐 실력이 없어서 당한다기보다 이게 기회인지를 모르게 투수가 변화구나 이런 것들을 던져서 교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못 잡고 휘두르지 못해서 삼진 아웃 당하는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야구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기회라는 게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너한테 기회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저에게는 그 기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 김미진 씨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저한테 따지듯이 물을 때 질문이 아니라 따지듯이 예. 근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기회가 와도 살려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그런 명언들이 있잖아요. 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라는 좀 전에 아마 그 질문의 내용은 지금 이 답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럼 표영호 씨에게 어떤 인생의 세 번의 기회 벌써 다 찾아왔나요? 벌써 다 찾아오면 안 되죠. 저는 아직 그 세 번의 기회라고 하는 그 세 번이라는 게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그 세 번 중에 첫 번째도 안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쩌면 세 번째가 아니라 30번째 오고 있는데도 못 찾았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꼭 인생의 기회는 세 번 있다라는 말은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이 너무 안 풀릴 때 저 사실 이렇게 점 보러 다니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아니 진짜로 점 보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는데 제가 개그맨 시험을 7번 떨어졌어요. 이거 8번 만에 됐는데 왜 안 되지라는 것 때문에 한번 점을 봤더니 그 점 보시는 분이 저한테 21살에 정말 엄청난 스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점 보러 간 나이가 24이었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24살 먹은 저에게 21살에 엄청난 스타가 될 것이다라고 저한테 그 기회를 잡아라라고 하면 어머? 한참 지났는데? 뭘 잡아야 되나? 이 점쟁이 멱살을 잡아야 되나? 흔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네. 저는 아직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았다. 또 혹시 왔다면 내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저에게 오는 기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철학적인 네,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제게 왔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오늘 일 끝나면 내일 일 걱정하고 네.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를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기회.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얘기를 하면 뭐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뭐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거나 뭐 이런 기회를 많이 노린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건 기회라는 게 아니고요. 자,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라고 하는 그 기회, 복권 산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을 나한테 기회가 왔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파트 청약을 넣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청약을 넣지 않고 복권을 사자는데 복권 맞으면 뭐 하지? 그 돈 가지고 그동안 나 속썩인 사람 누구한테 복수를 하지? 이런 상상은 그냥 재밌는 상상이고 그냥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회라는 게 상존에 있다. 그리고 김미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인 줄 아세요? 왜일까요? 오늘 제 강의 들으면 그 내용에 숨어 있지롱. 그럼 강의를 네. 빨리 들어봐야겠는데요. 본인은 어떤 기회가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회가 그런 기회를 특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저도 표영호 씨와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얘기 하셨어요. 행복하게 잘 살기가 두 개가 붙었거든. 꼭 잘 살아야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도 되거든. 네. 저 요즘 그 생각 많이 해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잘 살아왔는가? 만약에 잘 살아오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저도 모르게 놓고 있는 거, 밀고 있는 거. 지금도 일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길 바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바늘방석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표영호 얘기가 눈에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는 기회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좀 전에 제가 이제 녹화장에 탁 들어오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네. 강의가 너무 좋아서 저 들으러 왔습니다. 네. 근데 아까는 좀 잘 안 생기신 남자분께서 아주 이렇게 재밌게 생기셨고 유머러스하게 생기신 분께서 신뢰감 없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저 강의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분은 또 다른 인생의 기회를 남에게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선한 말을 해줌으로써 그분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기회는 바로 그런 내용의 기회입니다. 우리 저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표영호 씨의 강의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 강연인 만큼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잠깐만 마지막이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마지막은 없어요. 또 섭외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안 온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말을 정정해서 네 번째 강연인 만큼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물을 한 병 차에 항상 있으면 물 마시면 그 물을 마신 게 체했었어요. 녹화장에 가기 전부터 혼잣말의 멘트가 가기 싫다였어요. 출발 자체가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회를 스스로 안 만들고 못 만들어내는 경우죠.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기회를
누군가 남이 나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는 단언컨대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강연을 녹화를 하는 걸 크게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라 하지 않냐면 첫 번째는 제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한 프레스로 다가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러닝타임을 채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강연장이라면 어쩌면 더 편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불편했어요. 근데 오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강연 녹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저에겐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놓는다면 기회를 잡기는커녕 놓치기는커녕 없는 거잖아요. 뭐가 왔는데 놓치는 거랑, 그죠? 그래서 기왕에 가서 강의를 할 거라면 성의 있게 하자.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성의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수없이 많은 기회를 받고 그 기회를 살리는 분이 있고 또 놓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제가 개그맨 컨테스트라고 해서 모 방송사에서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그 기량을 겨룹니다. 예를 들어 뭐 서류 심사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근데 제가 7번 개그맨 컨테스트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8번 만에 됐어요. 제가 요즘 어디 가서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7번 개그맨 시험에 낙방을 하고 나니까 정말 살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개그맨 이영자 씨랑 저랑 같이 시험을 보고 했었는데 그 당시 그랬어요. 죽자. 야, 미래가 없는데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 청년 시절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 대교를 갔습니다. 악명 높은 그 서울의 모 대교를 갔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영자라는 저는 딱 섰어요. 영자야, 네가 먼저 뛰면 다 내가 신발이고 뭐고 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할게. 그랬더니 이영자 씨가 그러는 거 아니오. 네가 먼저 뛰어야지. 그래서 서로 네가 뛰어라 내가 뛰어라 이러다가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우리가 그럴 각오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아니면 정말 다른 길을 찾자. 그래서 8번 만에 한 2,000대 1을 뚫고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그런 그 예능인으로, 방송인으로, 또 개그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개그맨이 됐는데 저에게 역할을 주지 않아요. 왜 나한테 역할을 주지 않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PD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쟤는 기회를 주면서 나한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나를 평가해 보셨습니까? 나를 평가해서 안 된다,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당돌하다고 너의 아이디어를 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순식간에 한 10분 만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제가 신인 때 했던 건데 간단한 그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예 뉴스입니다. 가수 방실 씨가 결혼 전부터 임신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저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그냥 똥배랍니다. 뭐 이런 개그를 했더니 PD가 우와 재밌다. 하나 더 해봐. 그래서 제가 긴급 뉴스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의 아버지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서수남 씨랍니다. 그래놓고 그냥 성이 같답니다. 뭐 이런 개그를 했고 그랬더니 재밌다고 해서 그 방송 녹화를 해서 이제 방송 전파를 탄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기회를 누군가 남이 나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의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기회는 단언컨대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네. 개그맨 시험을 7번 떨어지는데 저와 함께 시험 봤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계속 떨어졌어요. 그분들은 활동을 할 수 없지, 안 됐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늘 시험 보기 전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핑계를 댔어요. 뭐 이번엔 2000대 1이래. 뭐 이번엔 누구 국장 아들 빼기래. 먼저 내가 빠져나갈 돌파구를 얘기해놓고 내 상황을 그 안에 맞춰놓고 자기 체면치를 해놓고 일을 시작하면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거. 10,000명 중에 1명을 뽑으면 1명 안에 들면 되지. 아나운서, 방송국의 아나운서 시험을 보면 진짜 5만 명이 오면 2명 뽑습니다. 우리 김미진 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사실 그 기회가 방송국에만 들어가면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올 줄 알았고 기회만 오면 무조건 스타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회도 안 오는데 왜 안 오는가 봤더니 제가 기회를 주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상황을. 그래서 마지막에 읍소한 게 제게 기회를 달라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기회를 만든 거예요. 박명수 아시죠? 박명수는 그 당시에 저랑 같이 데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점심을 4번 먹는 거 봤어요. 방송국에 있다가 PD가 지나가다가 신인 때니까 야, 너 밥 먹었니? 그러면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 가요. 쫓아가요. 그래서 밥 먹는 동안 박명수는 밥을 많이 먹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 PR하기 바빠 지금. 감독님 있잖아요. 제가요 이승철을 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요. 에이씨 이거 해요. 그러면 PD가 밥 먹다가 웃긴다 야 하고 이제 밥 먹으니까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 먹다 말고 박명수도 이제 방송 들어가요. 가는 길에 다른 PD가 야 너 밥 먹었냐? 그러면 안 먹었는데요? 내가 먹었다 그러면 그래 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먹었다 그러면 먹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4번 밥을 먹으면서 PD에게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 홍보를 누가 해줘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박명수 보고 그 당시 그랬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열정이다, 그거.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또 얘기합니다. PD하고 밥 먹으러 다닌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것도 본인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학벌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왜 성공을 했나 봤더니 이 친구가 회사에 한 300명 정도 규모 되는 뭐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일을 가르쳐 주지 않더랍니다. 신입사원 때 옆에 앉혀놓고 그냥 다들 관가하고 지나가니까 한 3일이 지났는데
나 여기 왜 앉아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뭐 해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회사 자료실이 어디냐고 그 자료실 좀 알려달라 그래서 자료실 가가지고 이 회사가 그동안 거래했던 장부들을 자기가 다 봤대요. 혼자. 장부 다 보고 거래 내역 다 보고 어떤 건 매출이 얼마나 오르고 어떤 건 매출이 뭐 어떻게 되고 이거 다 공부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지나가는 말로 사장님이 회사 취직했는데 어때요? 라고 말하니까 네,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면이 있었고 이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장이 깜짝 놀라더래요. 어떻게 이런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대리가 됐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과중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그 일을 하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입사 3년 만에 과장 달고 부장 달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소문이 사장 아들이래. 이런 소문도 나고. 회사 사장님은 아주 잘생긴 분이신데 이 친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랑 같이 입사했던 친구들은 그냥 대리인데 이 친구는 상무가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더군다나 이 친구는 고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친구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한 거죠. 진급은 빠르니까 더 많은 차이가 나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회사 내에는 없답니다. 왜? 사장, 동생이 부사장, 그 동생이 전무. 이 친구가 상무니까 형제를 제끼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에 가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내가 더 능력 발휘를 해줄 게 없구나 싶어서 사표를 내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역시 잘 됩니다. 뭐 그렇다고 막 너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복이 있겠지만 그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 입장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아무도 이 친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료를 찾거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달지 않은 대리, 과장, 부장, 상무 빨리 단 거예요. 기회는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죠. 여러분 그거 등산 좋아하세요? 네. 등산?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 자주 가시는 거예요.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안 좋아하는 얼굴이야. 뭐, 등산 안 가요. 숨 차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어지러워요. 등산을 가자고 어떤 모임에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등산 가자.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등산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럽니다. 가자고 했다가 그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대. 무슨 진드기가 있대네? 가을에 뱀이 나온대네? 뭐 이러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안 갑니다. 그래서 등산 갈 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잖아요. 네. 가장 넘기 힘든 봉우리가 뭔지 아세요? 등산 갈 때 가장 넘기 힘든 봉우리. 문지방. 이 문지방을 넘어가면 산 정상에 간 거예요. 문지방을 넘는다는 것은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한 기회를 내게 준 거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헬스클럽에 갔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헬스클럽 가겠다고 동네 헬스클럽에 회원 등록을 하고 나면 보통 3개월, 6개월 단위로 등록을 하죠. 네. 왜 그렇게 등록을 받는지 아세요? 네? 3번 오고 안 오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2,000명인데 운동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등록한 사람의 입장은 어떤 게 있냐면 나는 헬스클럽에 등록했으니까 건강한 사람이야.
나 운동하는 사람이야. 나 헬스케어는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본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헬스장에 갔는데 이런 문구가 딱 써 있는 거예요. 헬스 운동을 하실 때 가장 힘든 헬스장에 오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럼 쉬운 운동을 해볼까요? 제 말 이해하세요? 네. 헬스장에 간 건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한 기회를 내가 나에게 준 거다. 저는 예전에 기회를 못 받을 때 왜 나한테는 기회가 없을까?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지? 쟤는 또 이런 거 있어요. 쟤는 왜 나를 싫어하지? 근데 또 여자분들 중에 가끔 생각해 보세요. 쟤 있잖아. 봐봐. 쟤 안 이뻐. 쟤 꽝이야. 근데 남자들이 쟤 되게 좋아한다. 솔직히 내가 낫지 않니? 있잖아요. 그런 솔직히. 근데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친구 쟤보다 더 이쁘고 더 좋다고 본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요. 어쩌면 객관적으로 저 여자분이 얼굴이 좀 못생겼을 수는 있어. 그러나 저 여자분을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본인이 좋아하게끔 행동한 거예요. 기회라는 건 그래서 본인이 만들고 창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 최고의 과정이라고 제가 우리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가리킨다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그 스쿨이 있어요. 한 500여 분 정도 제가 배출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주는 그 기회를 주는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에게 그럼 기회를 어떻게 받느냐 나는 그걸 제가 여러분께 뒤에 거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지 모르고 지나가고요.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고도 그것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인연으로 만듭니다. 저게요. 기회는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부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저렇게 사람의 소중함을 알면 기회는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자주, 더 많이 온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프로젝트 결론이 나기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그맨 콘테스트 탤런트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결과를 먼저 내가 빠져나갈 그 돌파구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핑계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이미 기회는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이 많아요. 그 어느 회사에 갔더니 부장이라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한 가지 프로젝트를 6개월 동안 해요. 근데 한 부장은 5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일거리가 생겼어요. 높은 사람은 누구에게 일을 줄까요? 5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성의 있게 잘 처리하기 때문에 5개 하는 사람에게 1개 줘봐야 20%만 늘어나잖아요, 일이. 근데 1개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더 주면 100%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방송하는 친구 중에 김용만이라고.
그 친구가 프로그램을 8개를 하는 걸 봤어요. 아니, 제 8개 주면 제 감당이 안 되는데 나 1개 하고 있는데 나한테 하나 더 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회사 부장에게 일거리 1개, 5개하고 똑같은, 저는 그 기회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만큼 일을 잘하지 못하는 거였다. 저는 제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침 6시에 매니저가 저를 태우러 옵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나가면 이제 물을 한 병 차에 항상 있으면 물 마시면 그 물을 마신 게 체했었어요. 녹화장에 가기 전부터 첫 멘트가, 혼잣말의 멘트가 가기 싫다였어요. 왜 가기 싫은지 아세요? 무한도전 녹화장에 갔더니 저의 스타일은 유재석처럼 진행자 스타일인데 인기가 많은 재석이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제가 진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어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어렵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상한 애들만 모여 있잖아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같은 말만 반복하는 이상한 애가 하나 있고. 야, 나 좀 챙겨. 소리만 벅벅 지르는 또 이상한 박명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땅바닥에 한 바퀴만 굴르고 일어나면 몸뚱아리가 웃긴 애가 있어요. 흙 묻은 게 웃겨요. 저는 뭘 웃길 게 없는 거예요. 녹화장에 가는 6시에 물을 마시면서 가기 싫다. 자, 출발 자체가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회를 스스로 안 만들고 못 만들어내는 경우죠.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제가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만뒀을 때 많은 기자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멤버가 화려하고 시청률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왜 그만뒀느냐? 제가 그랬어요. 저거 계속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힘들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좋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기회가 또 될 수 있었던 게 무한도전이었어요. 우리 제가 사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500명 정도를 교육을 하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뒤에 보이는 글씨 보이세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삐지지 말자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지난번에 나랑 그거 계약하기로 한 거 그거 좀 해줘요 라고 자꾸 읍소를 하고 뭔가를 자꾸 어프로치를 하는데 나 안 해주네 진짜. 됐어. 됐어. 이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삐지지 말자예요. 기회를 받으려면 삐지지 마라. 어떤 모임에 있는데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근데 축복받고 싶어. 뭐예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빠지지 마라.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삐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 자, 또 하나. 누군가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힘들어할 때 다독여주자. 힘든 사람 다독여주면 저 사람이 내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다독여주면 건방져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독여주자. 서로에게 편이 좀 되어주자. 사실 서로라는 말보다 내가 너에게 편이 돼주자 하면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 돼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어깨를 내어주는 삶. 누군가에게 내 어깨를 내어주는 삶. 나만 살기 팍팍하다고 느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게
기회를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자기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해요. 뒤에 보면 무조건 도와줘라. 상대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생각하고 따지고 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줘라. 그리고 정말 한없이 도와줘라. 따지지 마라.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얘가 어려우면 내가 알아서 도와줘라.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전적으로 도와줘. 이 말이 다 같은 말인데 도와주는 척 하지 말란 말입니다. 도와주는 척 해놓고 나 너 많이 도와줬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적이 된다는 거죠. 우리 저 방청객 전 남자분께서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나 봐요.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방청객분들이 계시면 제 강의가 신납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저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예전에 진대재 장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성에도 계셨고, 저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사석에서 한 이야기 중에 아주 귀에 남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기회는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애티튜드라고 뒤에 보이세요? 네. 진대재 장관께서 생각을 해봤대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뭘까? 자, 사랑일까? 돈일까? 사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한번 따져봤대요. 그래서 A를 점수 1, B를 2, C를 3. 그래서 마지막 G. 이거 Z라 하면 안 돼요. Z라는 사람을 배운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나이든 티내는 거예요. 마징가 Z 아니에요. 마징가 G예요. 그래서 G를 26으로 봤을 때 money, 돈, MONEY를 더해봤대요. 그랬더니 72점밖에 안 나와. 근데 attitude라는 단어를 점수를 더해봤더니 100점이 나온 거예요. attitude가 뭡니까? 자세, 태도. 여러분께서 오늘 방청석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제 강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제 강의 태도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오래 기억합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려고 막 얘기하면서 제품 설명을 막 합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공손하다, 성실하다, 열심히 얘기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 물건은 팔립니다. 뭐예요? 애티튜드. 내 태도 여하에 따라 나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 기회가 악재로 올 수도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김미진 아나운서한테 사랑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나 너 미워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태도가 우리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 동의하세요? 네. 영화 번지점프 영화를 보면 뒤에 글귀가 나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의해서 인연이 맺어집니다. 우리의 인연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인연만 잘 지켜도 우리에겐 엄청난 인생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저에게 주는 기회는 뭐냐면 표영호는 여러분께 성의를 다하는 강의를 했다. 그거 하나면 제 오늘 이야기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표영호는 여러분 머릿속에
성실한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하는 담당 PD는 표영호 괜찮은 사람. 이 프로그램의 큐를 저한테 발라준 사람은 평생 큐를 저한테 발라주는 친근한 사람. 이렇게 각인되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큰 기회로 내겨온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회는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기회는 내 태도에 있다. 이런 말씀 잘 정리된 것 같습니까?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주 동안 표영호 씨와 함께한 강의 정말 뜻깊었던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